지금이 돈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내 집 월세를 내가 올리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인데? 어디 감히 미국인 주제에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여기 한 임대인이 소리를 지르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LA에서 부동산 중개를 하고 있는 스테판이라고 합니다. 평소에도 바쁜 스케줄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왔지만 이번 산불이 시작되고 나서는 정말 숨 돌릴 틈이 없을 정도로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 피해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그들의 절박한 상황과 사연들이 마음 깊이 와닿아 가슴이 먹먹해지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상담했던 한 소방관 부부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분들과의 상담은 저에게도 매우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부는 남편 제이크와 아내 사라, 두 사람 모두가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가족이었어요. 두 분 다 12년 경력의 베테랑 소방관이자 도리가 진한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던 분들이었습니다. 산불 피해 이전에는 누구보다 평범하고 따뜻한 가정을 이루며 미국의 다른 가정들과 다름없이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고 했지요. 하지만 이번 산불은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더니 결국 그들의 집까지 휩쓸며 전소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날을 떠올리며 제이크는 우리도 도저히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고 담담히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집을 지키지 못한 자책감과 상실감이 깊이 묻어 있었습니다. 산불 초기부터 두 사람은 거의 쉬지도 못하고 진압과 구조 작업에 매달리셨다고 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의 집에 불이 번지는 순간에도 다른 화재 현장에서 진압 작업을 하느라 그들의 집은 지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방관들이 얼마나 헌신하며 일하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고 그만큼 그들의 상실감이 얼마나 클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사라는 결국 울음을 참지 못하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현재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산불로 집을 잃은 후 돌 지난 아이를 LA 외곽에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어린이집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방관 숙직실에서 교대로 생활하며 3일에 한 번씩 아이를 보러 가는 것이 유일한 낙이라고 했지요. 하지만 계속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 아프고 죄책감이 든다며 하루빨리 집을 구해 다시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저 역시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라는 조심스럽게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전에 살던 오래된 목조주택을 보수하기 위해 모아두었던 전 재산이에요.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집을 구해주세요. 봉투 속에는 $5,000가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현실적인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5,000라는 예산으로는 당장 이 가족이 지낼 수 있는 집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 분에게 최대한 진정하시라고 말씀드리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부부를 보내고 난 뒤 저는 한참 동안 사무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절박한 얼굴과 목소리가 계속 떠올랐어요. 하지만 현재 내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정말 암담합니다. 산불로 인해 약 15만 채 이상의 건물이 소실되었고 특히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을 중심으로 고급 주택들이 대거 파괴되었지요. 통계에 따르면 이 지역의 평균 주택 가격은 약 50억 원에 달하며 산불로 인해 이재민들이 한꺼번에 새로운 집을 구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주택 가격과 임대료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 소방관 부부의 예산은 미국 정부의 보상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 집을 구하기는커녕 단기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곳조차 찾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좋은 매물이 나오면 바로 연락드리겠다고 말씀드리자 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맙다며 돌아갔습니다. 부부가 돌아간 뒤 저는 잠시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사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지요. 산불 때문에 집을 잃은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일부 악덕 임대인들은 오히려 이 기회를 틈타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LA에 거주하지도 않는 중국인 부호들이 대거 월세를 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산불 피해 지역의 긴급한 주택 수요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소개 요청이 많다는 단순한 이유로 월세를 몇 배씩 올리라고 중개인을 압박하고 있지요. 실제로 산불 이전에 월 $2,000 수준이었던 임대료가 단숨에 $8,000 이상으로 치솟는 사례도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지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특히 퍼시픽 팰리세이즈나 할리우드 힐스 인근의 일부 고급 주택들은 소유주가 중국인 투자자들인 경우가 많아 이들이 일제히 월세를 인상하면서
지역 임대 시장이 더욱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화재로 전혀 피해를 입지 않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월세 인상으로 인해 기존에 잘 살고 있던 세입자들까지도 감당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 거주자나 장기간 임대 계약을 원하는 주민들은 임대료 인상 통보를 받으면 다른 집을 알아볼 새도 없이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현재 산불 피해와 상관없이 이주해야만 하는 이중의 이재민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지요. 한 부동산 전문가는 산불로 집을 잃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당분간 임대 수요가 더욱 늘어날 텐데 중국 부호들이 이를 악용해 임대료를 폭등시키면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처럼 일부 중국인 부호 소유주들의 무분별한 임대료 인상은 LA 주택 시장 전반을 뒤흔들고 있으며 지친 이재민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모든 재산을 잃은 이재민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산불로 집을 잃은 충격에 이어 다시 살 곳을 찾으려는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임대료 상승에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에도 수십 팀의 이재민들을 만나는데 이들의 사연은 하나같이 가슴 아프고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무력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현재 LA 카운티에서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긴급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산불로 인해 파괴된 주택의 70%가 고급 주택으로 분류되며 복구에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정부가 공공주택 프로젝트를 통해 일부 이재민들에게 단기적인 거처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모든 피해 주민들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그 부부가 다시 찾아왔어요. 혹시 저희가 살만한 집이 구해지지 않았을까요? 하면서요. 저는 다른 손님들과 상담 중이어서 일단 대기실에서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정말 상황이 달랐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어요. 그리고 부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곧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씀하시길 아이를 맡겨둔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크게 다쳤고 복통과 피부 발진까지 나타나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미 병실조차 부족해 곧바로 입원이 힘들다고 했지요. 그런데도 그 어린이집에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어린이집의 피해 보상을 요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부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 어린이집이 중국인들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떤 항의를 해도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는다며 이 정도 복통과 발진은 정상 범주에 해당한다면서 문제 삼으려면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만 하더라고 토로하셨어요. 그런 억울한 상황을 들으니 저도 괜스레 속이 부글부글 끓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울먹거리며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가 사실 어린이집 원장이 너무 뻔뻔해서 직접 시설 안을 둘러보고 확인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본 광경이 너무 끔찍했어요. 그제야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 고개를 끄덕였지요. 부부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어린이집 건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식당가 근처에서 풍기는 음식 냄새 정도로 생각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안으로 들어갈수록 알 수 없는 퀴퀴하고 쾌쾌한 냄새가 뒤섞여 코와 목을 죄어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건 주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주방이라면 아이들에게 줄 식사를 준비하는 곳이니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부부가 목격한 주방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바닥에는 음식물 찌꺼기가 군데군데 떨어져 있고 구석에는 쓰레기가 담긴 봉투가 제대로 묶이지 않은 채 놔져 있어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 발에 차이고 밟혀 터져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식재료들이 제각각 열린 상자나 봉지에 방치된 모습도 보였다고 했어요. 당장 상하거나 세균이 번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다니 듣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더 경악스러웠던 건 아이들 돌봄 환경이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에게 사전에 허락을 구해 아이들이 머무는 방들을 둘러봤는데 부부 표현으로는 여기가 정말 사람이 사는 곳인가 싶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특히 기저귀를 차지 않은 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다고 해요. 소방관 부부는 알고 보니 부모들에게 기저귀값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서 정작 기저귀를 새 것으로 채우지 않은 아이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라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 결과 어린아이들이 이 방 저 방을 옮겨다니며 용변을 보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해요. 그런데도 교사들은 수시로 이를 치우기는커녕 그냥 대충 물수건으로 닦고 말거나 아예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부부가 특히 충격을 받은 건 자기 아이가 매트 위에 누워 울고 있었는데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다른 아이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울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라라는 식으로 대처하면서 좀처럼 달래주거나 안아주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부부는 원장에게 아이가 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느냐, 기저귀는 제대로 채워준 거 맞느냐고 따졌지만 돌아온 답변은 한결같이 무책임했다는군요. 자주 울거나 보채는 아이는 여럿이니 일일이 돌볼 수 없다거나 기저귀 갈 시기를 놓칠 수도 있지. 그게 뭐 큰 문제냐라는 식의 말만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부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더 이상 얘기할 가치가 없다고 느꼈고 결국 아이를 데리고 황급히 그곳을 빠져나왔다고 해요. 부부는 정말이지 이곳에 내 아이를 맡겼다는 사실만으로도 죄책감이 들고 미안해 죽겠어요. 눈에 보이는 위생 상태나 아이 돌봄도 이 모양인데 아이가 복통과 피부 발진까지 생긴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저희 부부가 그저 24시간 돌봄 시설이라 해서 안심했는데 그게 큰 착각이었어요라며 자책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서도 한동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아이들을 돌보는 곳이 이토록 관리가 안 될 수 있을까요? 이미 미국 당국에서도 어린이집이나 데이케어 센터에 대한 안전과 위생 점검을 실시하지만 이처럼 외국인들이 운영되는 곳은 허술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아이를 당장 빼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나 문제는 집이 없고 마땅히 아이를 돌봐줄 만한 곳도 마땅치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숙직실이나 단기 호텔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니 아이를 제대로 보살필 환경이 도무지 갖춰지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속상한 마음에 그저 부부를 달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일을 두고만 보긴 어려우니 다른 분들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식적으로 항의해보세요. 저도 최대한 도울 방법을 찾아볼게요라고 하면서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 마음은 착잡함과 분노가 뒤섞여 참으로 복잡해졌습니다. 다친 아이를 데리고도 병원에서 대기해야 하는 이 현실, 그리고 어린이집 측의 뻔뻔함은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일이니까요. 이런 상황이 LA 전역, 특히 산불 피해 이후 뒤숭숭해진 이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이지 어디서부터 해결책을 찾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그 부부가 서름에 복받쳐 울고 있는데 상담을 위해 찾아온 임대인분 가만히 이야기를 다 듣더니 부부에게 살며시 다가가셨어요. 저기,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에 당분간 머물러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LA 시내 중심가의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계시고 그 중에서도 상당히 입지가 좋은 집을 렌탈 사업 형태로 운영 중이셨죠. 그리고 임대인의 주택은 제가 매물 정리할 때 살짝 본 적이 있었는데 시내 중심부에 있어서 시세가 꽤 높았어요. 부부는 정말 놀랍다는 표정으로 정말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연히 월세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하고 조심스레 묻더군요. 저도 내심 얼마나 깎아주실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죠. 월세는 필요 없습니다. 물론 계약서 같은 것도 당장 쓸 필요 없어요. 일단 들어오셔서 2층 전부 쓰시고 아이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지내세요. 아이 돌보시는 것도 저와 제 남편이 어느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으니 걱정 말고 지금은 산불 진화에만 전념하셔도 돼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보통 임대인이라면 아무리 착해도 어느 정도의 보증금이나 소정의 월세를 요구하기 마련이거든요. 게다가 임대인님의 집은 LA 시내에서 꽤나 비싼 동네로 알려진 곳인데 그런 집에 2층을 통째로 무상으로 제공하시겠다고 하니 부부가 놀라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소방관 부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오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이 강해 보이던 아버지 분도 아이를 부둥켜 안고 흐느끼고 어머니분 역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러자 임대인은 조용히 다가가 아이를 안아주시며 괜찮아요. 어서 집으로 가요. 아이부터 병원에 데려가고 간단한 짐은 나중에 옮겨오면 되죠.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런 넉넉하고 따뜻한 모습은 제가 본 어떤 사람보다도 환하고 따뜻해 보였어요. 사실 저는 이전부터 이한국인 임대인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한국인 임대인 김순자님은 LA에서 이미 여러 해째 봉사활동과 기부를 꾸준히 해오신 분이거든요. LA 노숙자 쉼터에 매달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직접 음식 봉사를 하기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노숙자들을 위한 도시락 나눔 활동에서 자원봉사자들을 꾸준히 조직해 오셨다고 합니다. 또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 장학재단을 만들어 매년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을 이어가는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오고 계십니다. 보통 LA 시내에서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으면 시세대로
혹은 그보다 더 높게 월세를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김순자님은 늘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곳이라면 시세보다 싸게 주자 라는 게 기본 철학이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저희 사무실도 가끔 김순자님 댁 매물을 소개할 때가 있는데 임대료가 다른 지역 대비 2030% 이상 저렴해서 금방 세입자가 구해지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김순자님은 저렴하게라도 빨리 좋은 사람한테 빌려주면 저도 좋고 세입자도 좋고 그게 서로 좋은 거 아니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본 바로는 김순자님은 정말 여유로운 삶이란 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철학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 분 같습니다. 사무실을 방문하실 때마다 늘 밝은 표정에 손에 무언가 선물을 들고 오시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 마음가짐을 갖고 계셔서 저를 비롯해 사무실 식구들은 모두 존경을 표하고 있답니다. 소방관 부부와 김순자 님이 함께 사무실을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산불로 인해 하루아침에 집과 재산을 잃은 분들이 부지기수인데 모두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임대료 폭등으로 고통받는 이재민들이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해결책이 없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대부분입니다.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산불로 인해 집을 잃은 이재민 중 약 50%가 임시 대피소나 친지, 지인의 집을 전전하며 머무르고 있다고 해요. 나머지 절반도 서류 작업을 기다리거나 형편이 되는 대로 임대료를 내며 고가의 월세집에 억지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은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려 실제로 지원금을 손에 쥐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거라고 보도했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김순자 님 같은 분이 보여주는 작은 선행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일주일 만에 다시 찾은 부부는 저를 보며 활짝 웃으며 인사를 했어요. 중개인님,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지내고 아이도 건강을 되찾았어요. 라는 말과 함께 준비해 온 과일 상자를 제게 내밀었지요. 저는 얼떨결에 아유, 이런 거 안 가져오셔도 된다니까요 라며 손사래를 쳤는데 부부는 이건 정말 사소한 감사의 표시예요. 저희 마음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라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제가 아이는 이제 좀 괜찮나요? 치료는 잘 받았고요. 하고 묻자 어머니 되시는 분이 아이를 한번 껴안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네. 지금은 복통이나 발진 모두 거의 진정되었고 체온도 정상이에요. 지난주만 해도 병원 자리가 없어서 정말 막막했는데 다 김순자 어르신 부부 덕분에 해결됐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부부가 전해준 이야기로는 그 한국인 임대인 김순자 님 부부의 집에 머무는 동안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우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말고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집에서 직접 돌보자고 먼저 제안해 주셨다고 해요. 김순자 님과 남편분 두 분 모두 아이 돌보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더랍니다. 알고 보니 20년 전에는 한국에서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셨대요.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아이가 복통과 발진으로 울음을 터뜨릴 땐 어떻게 달래야 하는지 전문가 수준으로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그러니 아이 돌보기를 그렇게 자연스럽고 능숙하게 해내셨구나 하고 감탄했습니다. 이전에 사무실에서 처음 그분을 뵈었을 때도 아이를 살포시 안아주시는 모습이 참 편안해 보였거든요. 부부는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 밤낮이 바뀌기도 하고 체력이 고갈되기 일쑤였는데 그럴 때마다 김순자 님 부부가 식사를 차려주시며 조심히 다녀와요. 아이 걱정은 말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주세요. 하고 응원해 주셨답니다. 꼭 한국에서 가족이 챙겨주는 듯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방관 부부는 감격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가장 큰 문제였던 건 아이의 치료였다고 했어요. 이미 LA 전역 병원에는 산불 피해자와 호흡기 질환, 화상, 심리적 트라우마 등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몰리면서 평균 일주일 정도 예약을 기다려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요. 실제로 LA 카운티 보건국에서 발표한 2024년 8월 통계에 따르면 산불 피해가 극심했던 기간에는 소아과 예약 대기가 최대 10일까지 늘어난 사례도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순자님 부부는 걱정할 거 없다며 안심시켜 주었고 바로 한인 커뮤니티의 의료진과 연결을 시켜준 것이었어요. LA 한인타운 내에는 다양한 한인 병원과 클리닉, 진료소가 있는데 이들이 대거 산불 피해 아동과 노약자를 위한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한인 메디컬 서포트 그룹이라는 단체는 산불로 인한 이재민 아동에게 매일 무료 진료를 해주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었는데 주 정부,
카운티 정부와 연계된 프로세스가 미처 잡히지 않은 긴급 상황에서도 임시 진료를 해주며 약 처방과 검진을 빠르게 제공했습니다. 또 LA 한인진료소 협회에서는 주 23회씩 무료 진료 버스를 한인타운 근처 교회 주차장에 배치해 소아관의 과산부인과 등 다양한 분야의 한인 의사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이재민들의 상태를 점검해주고 있었습니다. 또 현지 뉴스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약 800여 명의 한인 타인종 어린이들이 이 이동 진료소를 통해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소아 피부 질환, 열감기, 복통 등의 환자 비율이 60% 이상이었다고 하니 그 소방관 부부의 아이 같은 사례도 꽤 많았던 셈이지요. 김순자님 부부는 이런 정보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소방관 부부가 아이를 빨리 병원에 데려가고 싶어도 예약이 막혀서 힘들다는 하소연을 듣자마자 직접 발로 뛰며 한인 진료소에 연락해 진료 일정을 잡아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후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아이를 데리고 한인 진료소를 방문해 진료를 받고 약을 타오도록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아이의 복통과 피부 발진은 빠르게 호전되었습니다. 조금씩 식사도 잘하게 되고 밤에 울음을 터뜨리던 빈도도 줄어들어 열흘이 채 되지 않아 거의 정상 컨디션을 되찾았다고 했습니다. 소방관 부부가 제게 전해준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한인 커뮤니티에서 이번 산불로 피해를 본 미국 이재민들을 위해 무척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저는 LA에서 부동산 일을 하면서 한인 사회가 서로 돕고 결속력이 강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체계적으로 그리고 미국 이재민들까지 아우르며 돕고 있다는 건 저도 최근에서야 자세히 알게 되었지요. 소방관 부부는 정말 놀랐다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김순자님은 그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LA 카운티 전역에 위치한 한인 교회들이 연합해 산불로 인해 집을 잃었거나 일시적으로 거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교회 강당을 개방하고 식사와 침구류를 제공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2024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약 50여 개 교회가 참여해 하루에 최대 2,000인분 이상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또 한인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하고 한인타운 곳곳에 생필품 지원 센터를 설치하여 이재민들이 무료 혹은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필요한 물건을 얻을 수 있게 했답니다. 특히 아기 용품, 아동복, 분유, 기저귀 등 육아 필수품을 대량으로 기부해 어린아이를 둔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산불 피해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이재민들에게는 상담사나 통번역 자원봉사자가 필요한데 한인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한국어, 영어는 물론 스페인어, 베트남어까지 가능한 인력이 모여있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권 이재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소방관 부부는 자신들이 한국인도 아니고 그저 미국에서 태어나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던 평범한 부부인데 이렇게까지 따뜻하게 도와주는 한인 커뮤니티가 있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회복되기까지 해주신 모든 도움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아이가 건강을 되찾고 안정적인 거처를 마련한 이후 부부는 다시 산불 진화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물론 교대 근무 방식은 그대로지만 이제는 김순자님 부부의 집 2층에서 지내니 훨씬 체계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생겼으니 현장에서도 훨씬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 숙직실에서 지낼 때는 밤낮 없이 걱정에 시달려 잠을 못 잤거든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산불이 진정되고 정부의 지원금이 나오면 조금이라도 재정적으로 안정될 텐데 그때 꼭 김순자님과 한인 커뮤니티 분들께 보답하고 싶다라는 다짐을 하셨습니다. 저에게도 여러 차례 감사의 말을 전했는데 사실 저는 크게 한 일도 없어서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그저 김순자님께서 선뜻 내민 호의에 제가 곁에서 약간의 안내만 해드렸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부부는 만약 중개인님이 김순자 어르신을 소개해주지 않았다면 우린 영영 이렇게 좋은 사람을 못 만나고 아이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고마움을 거듭 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 가져온 게 바로 그 커다란 과일 상자였던 거죠. 소방관 부부가 돌아가고 난 뒤 저는 잠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LA의 산불 상황은 아직 완전히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 발표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으로 이번 산불로 인해 약 10만 헥타르 이상의 삼림 미시가지가 소실되었고 15만 채 이상의 건물이 전소 혹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집계되었습니다. 곳곳에서 발생한 작은 불씨를 완전히 진압하기 위해서는 최소 2달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대피 명령이 해제되지 않아
여전히 수만 명의 주민들이 임시 거처에서 지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또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측에서도 이번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LA 카운티와 인근 지역의 예산을 대폭 편성했지만 실제로 이재민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서류 심사와 절차에 따라 최소 3개월 이상의 대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와중에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리거나 이재민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김순자님처럼 선뜻 자신의 주거지를 내어주거나 임대료를 시세보다 훨씬 낮게 책정해주는 분들도 많다는 사실이 그래도 이 도시가 아직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한인 커뮤니티가 갖는 연대와 상호 부조의 정신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LA 한인회, 미주한인봉사교육재단, 한인교회연합회 등 여러 단체에서 재해를 입은 이웃들을 위해 모금 운동과 자원봉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 7월부터 8월까지 약 1,500만 달러에 달하는 기금이 모금되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이재민들과 소방관, 경찰, 의료진에게 지원 물품 혹은 식사로 전달되었다고 해요. 특히 한인타운 내 한인식품마트, 한인은행, 한인보험사 등도 적극적으로 기부에 참여해 필요한 곳에 즉시 현금 혹은 물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후문입니다. 이렇게 한인 커뮤니티가 보여주는 활약은 타인종 미국 시민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지 언론에서는 한국 이민자 커뮤니티의 열정적인 지원이 이번 재난 사태에서 커다란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코리아타운이 왜 이렇게 특별한가? 라는 기사들이 이어지면서 한인들의 이웃사랑과 연대 문화가 재조명되고 있다고 하네요. 소방관 부부는 돌아가기 전 다시 한번 저에게 중개인님, 저희 정말 평생 한국인분들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오히려 저희가 더 감사드려요. 그리고 산불 진화 현장에서 늘 고생이 많으신데 부디 몸 조심하시고 무사히 아이 곁으로 돌아오시길 바랄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 잠시 안겨왔는데 그 작은 손으로 제 옷깃을 잡고 해맑은 표정을 짓더군요. 아이의 따뜻함이 그대로 제 마음에도 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렇듯 재난 속에서도 인간애와 연대가 살아 숨쉬는 LA의 모습에 다시금 희망을 발견합니다. 앞으로도 산불 피해 복구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김순자님과 같은 천사 같은 분들, 그리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소방관 부부 같은 분들 덕분에 이곳은 분명 다시 일어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 역시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제 몫을 다하며 그날을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길고도 짧았던 일주일 동안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한인 커뮤니티의 노력과 배려를 전해드리며 저의 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가 하루빨리 안정된 보금자리를 찾아 웃음을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감사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미국 부동산 중개인 스테파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